계속해서 다섯 번째를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해저과 멀티웨이에서의 핸드 밸류 차이를 알고 다르게 플레이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거는 이제 잭잭으로 내가 프레퍼런스 레이스하고 콜한 상황이에요. 이제 리버까지 제가 그냥 카드를 이렇게 공개하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사실 이렇게 4웨이에서 구린 플레이어라고 하면 특히나 이 부분들을 더 많이 만났을 거예요. 내가 분명히 오버페어인데 테노사 저런 보드에서 테노사 만약에 이제 턴 리버가 없었다라고 하더라도 테노사 보드에서도 리레이스가 나오고 올인이 나오면은 지는 카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뭐 4, 5부터 시작을 해서 뭐 6, 7 다이아, 예, 양차포뿔이죠. 예, 양차포뿔도 사실 잭잭이 지고 있으니까요. 상대가 들어오긴 하지만 네, 확률상 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뭐 테노 같은 이상한 카드가 나오기도 하고요. 텐사 같은 이상한 핸드가 나오기도 하고요. 뭐 가끔씩 A3, 뭐 에이스3 같이 뭐 빵꾸도 나오기도 하고 뭐 에이스10도 나오기도 하고 잭10도 나오기도 하고 하는데 근데 액션이 이런 경우는 정말 지는 경우가 많이 나와요. 봐볼까요 한번? 프리플러 레이스하고 10, 5, 4 이렇게 4개만 있다고 플랍이라고 생각해보죠. 책, 배팅을 하니까 콜. 이 플레이어가 레이스라고 그걸 레이스를 생통 콜만 해요. 이 플레이어가 리레이스, 올인이나 리레이스를 해요. 이런 상황에서 올인을 콜하면은 안됩니다. 보통 어떤 경우가 이렇게 생기냐면요, 잭잭으로 레이스하고 콜하고 레이스하고, 그러니까 잭잭 벳 콜하고 레이스하고 레이스하고 콜하고 그 리레이스하고 하는 상황에서는 이 플레이어는 일단 잘 모르겠고요. 이 플레이어의 경우에는 뭐 6, 7 다이아 양차 뽑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플레이어는 뭐 세실 가능성이 사실 세시거나 투페어일 가능성이 크죠. 이 플레이어는 드로우이거나 뭐 6, 7이거나 포플러시이거나 아니면은 어정쩡한 10. 우리 플레이어는 세시거나 아포플, 에이스 포플러시. 이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거의 그런 식으로 나오죠. 그랬을 때 내 잭잭이 얼마만큼 의미가 있을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뭐 세시거나 스트레이트 세시거나 아니면 투페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이런 멀티웨이에서 상대가 일반적인 그런 레귤러로가 있었을 때 상대방이 액션을 주고 있으면은 사실 졌다고 보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배팅했는데 폴드하고 이 플레이어가 레이스하고 이 플레이어가 죽었다, 이런 상황이라면은 뭐 얼마든지 콜하고 할 수도 있죠. 턴에서는 해수업 상황이 되는 거고, 게다가 뭐 리레이스가 나온 상황도 아니니까 이 플레이어가 뭐 에이스10으로 책레이스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포플로스도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물어보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충분히 이런 상황에는 콜할 만하죠. 턴에서 1대1 상황이 된다고 했을 때에는요. 그렇지만 뭐 액션이 꼬이는 경우가 있어요. 배팅인데 콜했는데 이 플레이어가 레이스하고 이 레이스를 콜만 하고, 네, 제가 콜했는데 이 플레이어가 콜하고 올인을 해요. 근데 이 플레이어가 죽고 이 플레이어 콜하고 이 플레이어 콜하고 콜을 하면은 4명이서 올인하는 상황이 되는 그런 경우에 있었을 때 잭잭이 그렇게 힘이 세지 않다라는 그 사실. 네. 그리고 한 번 더 이제 리버까지 카드를 봤었을 때, 그러니까 잭잭으로 배팅했는데 콜했어요. 4명이 다 5명이 다 봤단 말이에요. 턴에서 3 떨어지고 하프 배팅했는데 콜을 해요. 리버에서 퀸 떨어졌어요. 리버에서 배팅해야 될까요? 설마 퀸이 있겠어? 근데 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퀸 10일 수도 있고요. 상대가 뭐 에이스 퀸, 뭐 킹 퀸 다이아,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상황에서 책 쳤는데 이 플레이어가 책 치고 이 플레이어가 올인이나 배팅이 나오고 이 사람이 콜을 했어요. 이 사람도 콜을 했어요. 이런 거에서 내가 콜하면은 얼마만 이길까요? 얼마의 확률로 이길까요? 거의 제가 보기에는 10%, 20%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포인트 하는 게 맞겠죠? 네. 즉 무슨 말이냐면요, 멀티웨이가 될수록 내 핸드 밸류는 점점 떨어진다는 겁니다. 물론 몬스터 핸드, 제가 뭐 10셋이라든가 플랍의 10셋이라든가 뭐 6, 7 다이아, 예, 6, 7 다이아 양차 퍼플 그런 상황이라면은 내가 뭐 지금 현 상황에서 너치거나 현 상황에서 무서울 게 없는 확률상으로 어떤 핸드랑 싸워도 5대5 이상이 나온다는 그런 상황이란다면은 별로 그렇게 무서워할 필요가 없고, 멀티웨이가 오히려 반개일지도 모르겠어요. 한 번에 큰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내가 이런 오버페어이거나 내가 에이스10이거나, 예, 플랍에
뭐 혹은 뭐 예. 67 없어 먼저 67 없었으면 예, 들어오니까 예, 뭐 에이스 10이거나 킹 10이거나 예, 그런 상황이란다면은 내 승률이 정말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거 아셔야 될 겁니다. 또 1대1 상황에서는 플랍에서 테노사 저 보드에서 리레이스하고 올인할 수도 있어요. 뭐 턴에서 올인할 수도, 턴에서는 사실 들어가 떴으니까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플랍의 배팅, 턴 배팅, 리버의 뭐 체콜 뭐 이런 식으로 딸 수 있고 리버의 프론트, 그러니까 리버의 배팅하고 레이스 나오면 폴드하는 뭐 이런 식으로 딸 수 있는데 멀티웨이에서는 사실 턴에서도 배팅하는 거 어렵고 리버까지 배팅하는 거 더더욱 말도 안 되는 그런 플레이가 된다라는 거예요. 즉 핸드 밸류가 멀티웨이로 갈수록 핸드 밸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아시고 이해하시면은 이 부분을 통과할 수 있겠죠. 이제 파트 2의 두 번째 이제 섹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팅. 구글에서 이제 이미지를 검색하다 보니까 이게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오프라인 캐시 게임 해보셨던 분도 아시겠는데 이게 칩으로 이제 배팅하는 그런 상황이죠. 뭐 레이스가 될 수도 있겠지만요. 배팅하는 것, 이 배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16편서부터 21편까지 제가 그 파트를 가지고 그때 이제 유닝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제 배팅에 대한 이유를 이제 잠깐 언급하면서 넘어간 적이 있었었는데요. 다시 배팅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리면서 배팅을 하는 이유, 그리고 좋은 배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배팅의 이유는 내 핸드 밸류를 살리기 위해서 배팅한다는 겁니다. 밸류를 살리기 위해서라는 거죠. 아주 밸류가 뭔지 한국말로 하면 가치죠, 가치. 좀 쉽게 하자면 이제 돈을 따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수익을 내기 위해서 밸류 살리기 위해서 배팅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배팅은 더 약한 핸드로 콜하게 만드는 거예요. 더 약한 핸드를 폴드 시키는 게 아니라 더 약한 핸드, 가장 좋은 배팅은 나보다 약한 핸드가 어렵게 콜을 하는 최대한의 금액, 그게 맥시마이즈라 그래요. 후에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배팅의 이유, 내 핸드를 보호하기 위해서 배팅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좋은 배팅 이유는 두 번째로 이제 좋은 배팅은 드로우나 아웃이 필요한 핸드들을 상대로 비싸게 콜을 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드로우 그리고 아웃, 어떻게 보면은 아웃이 필요한 핸드는 이제 드로우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뭐 페어 양차인 그런 경우는 이제 아웃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투페어거나 아니면은 뭐 양차가 떠야지 상대를 이길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페어 양차 아니면은 투오버 카드 같은 경우도 아웃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드로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웃이라고 얘기하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6장의 아웃을 바라보 턴 카드나 리버 카드를 보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아웃이 필요한 핸드를 상대로 비싸게 콜을 하게끔 하는 것이 좋은 배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핸드를 보호하기 위해서 프로테킹 하기 위해서 배팅한다는 겁니다. 뽀뿔 같은 핸드들이 뜰 확률이 낮지만 그 플레이어들이 폴드는 하지 않으면서 콜하면 손해 나게끔, 플러시가 뜨더라도 상대 배팅이 내가 콜을 하더라도 상대가 마이너스 나는 그런 배팅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파도즈와 관계돼서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제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이제 프로텍팅에 대한 프로텍팅 배팅과 이제 밸류 배팅과 이제 뭐 상대방을 이제 기만하기 위한 그런 배팅, 뭐 여러 가지 배팅이 있는데요. 똑같은 배팅이고 똑같은 액수가 이제 조금 다른 것 뿐인데 그 배팅의 그 숫자에는 많은 말과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배팅은 어떻게 보면 정말 단순하잖아요. 포커는 정말 단순해요. 뭐 체크, 배팅, 레이스, 폴드 뭐 별로 없잖아요. 얼핏 보면은 4가지밖에 없어요. 폴드한다, 체크한다, 배팅한다, 레이스한다. 별로 없잖아요. 과연 포커에서 실력은 뭘까요? 포커에서 실력은 배팅에서 나옵니다. 물론 상황 파악을 한 것도 굉장한 실력이죠. 실력 중에 하나죠. 상황 파악하는 것도 실력이고요. 배팅을 하는 배팅의 액수를 결정하는 것이 정말 굉장한 실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부분 사실 좀 깊은 내용이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내 핸드를 숨기기 위해 배팅하는 건데요. 배팅 이후 세 번째는 내 핸드를 숨기기 위해서 배팅을 하는 겁니다. 내가 들어올 때, 그러니까 내가 뭐
뽀뿌릴 때, 내가 양차일 때, 또 내가 세컨 페어일 때, 혹은 내가 탑 페어인데 막 낮은 키커예요. 예를 들어서 에이스 에이스 구스디신데 에이스 구스디신데 내가 에이스 페어로 맞았어요. 혹은 뭐 예, 잭9인데 제가 잭 페어로 맞았어요. 그런 경우, 예, 그런 경우 내 핸들을 숨기기 위해 배팅을 하는 겁니다. 배팅으로 상대방에게 혼란을 줄 수도 있고요. 또 배팅으로 나보다 더 좋은 핸드, 혹은 이제 나싱 그러니까 에이스 하이거나 킹 하이거나 퀸 하이인데도 배팅을 해서 상대방의 핸들을 폴드시키는 것이 세 번째로 좋은 배팅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아니야. 세 번째, 예, 좋은 배팅이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꼭 예, 명심을 해주시면은 정말, 예, 사실 다른 이제 플레이어들, 뭐 오래된 그라인더들에게 배팅하는 이유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해봐, 좋은 배팅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줘 이러면요 잘 안 나와요. 그런데 한번 이런 거는 숙지를 하시고, 내가 배팅을 할 때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시고, 조금 더 주장하면 6가지겠죠? 어떤 것이 좋은 배팅이냐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거니까요. 나쁜 배팅은 이에 반대되는 거겠죠? 예. 이와 같이 이 6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배팅하면 정말 빠르게 실력을 성장시킬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저 앞에 부분들은 좀 자세하게 깊게 설명하자면 진짜 엄청난 엣지인데, 예. 그럼 다음 기회에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배팅에 대해서 플레이 기본 사항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티뉴에이션 뱃은 이제 컴뱃 이후로 이제 컴뱃으로 이제 표현을 하겠습니다. 컨티뉴에이션 뱃은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프리플랍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플랍에서 내가 연속적으로 배팅을 하는, 주도권으로 배팅을 하는 것을 가지고 컨티뉴에이션 뱃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배팅한다는 건데요. 컨티뉴에이션 배팅의 금액은 팟 사이즈 대비 항상 일정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뭐 내가 그러니까 오해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계시는데요.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가르치면서 컴뱃을 항상 일정하게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이제 10센트 이 방에서 항상 10센트를 때리는 거를 이제 기준으로 삼은 거예요. 이제 난 항상 컴뱃을 10센트를 때리겠다 이러니까, 팟이 22센트여도 10센트를 때리고, 팟이 14여도 10센트를 때리고, 팟이 10이어도 10센트를 때리고, 팟이 40이어도 10센트를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왜 팟이 40인데 컴뱃을 왜 10밖에 안 때리나요? 멀티웨이인데 제가 오버페어인데 배팅이 좀 세게 해야죠 이러니까, 선생님께서 컨티뉴에이션 뱃을 항상 일정하게 때려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하는데, 그게 이제 그 배팅을 항상 일정하는 게 아니라요, 팟 사이즈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60% 혹은 50%는 좀 낮아요. 한 55%에서 70% 사이를 항상 일정하게 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한 가지 엣지를 드리자면, 뭔가 깊은 엣지가 점점 많이 나오는데요. 예, 한 가지 엣지를 드리자면, 내가 핸드레인지가 타이트할수록 컨티뉴에이션 배팅은 센 쪽으로, 그러니까 70% 가까운 게 좋고요. 내 핸드레인지가 넓으면 넓을수록 컨티뉴에이션 뱃은 55%에 가까우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일반적으로 추천해드리는 것은 60%에서 65%를 추천해드리고요. 내가 정말 6링에서 뭐 VP가 14고 PFR이 막 10이다, 막 12 정도밖에 안 나온다 하면은 컴뱃을 70% 때린 것도 꼭 나쁘지만은 않아요. 내 핸드 자체가 좋기 때문에 충분히 높은 배팅할 만한 가치가 있고요. 상대방 핸드를 어느 정도 가려가지고 핸드 리딩을 좀 더 쉽게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에 나오는 그 좋은 배팅의 첫 번째 이유처럼 나보다 나쁜 핸드들을 콜받게 하는 것이 더 좋은 건데, 그런 경우를 좀 놓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타이트한 만큼 밸류를 그만큼 더 끌어올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타이트하면 할수록 플레이어들이 잘 포기를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지만 이거는 좀 유들이 있게 제가 다음번에 또 5방 이론이나 10방 이론쯤 돼서 다시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건데요.
예, 제가 좀 깊게 들어갔죠? 예. 플라 컴뱃의 양은 이제 해적 기준으로 60%, 70% 적당하다고 했는데요. 55%도 괜찮습니다. 예. 이제 좀 많이 루즈하게 친다면은 55%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이라고 이제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해적 기준이죠. 해적 기준 1대1 기준으로 6링에서는 해적이 좀 많이 나와요. 3웨이의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40%에서 90% 예. 많이 낮아지기도 하고 팟 가까이 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점 좀 알아주시고요. 턴 배팅의 양은요, 해적 기준으로 50%에서 80%가 적당하고요. 턴 배팅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어느 상황에서 배팅 얼만큼 했으면 좋겠고 얼만큼 해야 되는 게 좋은 거고 어느 상황에서 50% 때려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의견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하나하나 많은 것들 알려드리면 좋은데 이게 하나의 자신의 틀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고정관념이 돼버려가지고 상황이 다른데 보드만 같다고 상황은 다른데요. 플레이어도 제가 말씀드린 플레이어도 달라요. 근데 보드만 같다고 똑같은 플레이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틀에 박힌 플레이를 하다 보면 익히기가 쉽고요. 게다가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발전이 좀 더딘 그런 부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후에 이 다음 장에 이 PPT 다음 장에 이제 예시로 배팅 금액과 보드와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 그건 어디까지나 예시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좋은 이제 주의할 점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이제 말씀드린 거지만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거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버 배팅의 양은요 해적 기준으로 30%에서 100%가 적당합니다. 리버 배팅이 정말 어렵죠. 예, 리버 배팅이 정말 어려워요. 아유 이게 좀 지워야 되나? 예, 한번 지울까요? 예, 예. 리버 배팅 양은 해적 기준으로 30%에서 100%가 적당하다고 하는 겁니다. 잘 모르시면 노트에 적으셔가지고 좀 한번 외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건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예이고요. 일반적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배팅하는 것을 컨티뉴에이션 뱃이라고 컴뱃이라고 하고요. 턴에도 연속해서 배팅할 경우에는 이제 더블 배럴 혹은 더블 컴뱃이라고 해요. 배럴은 이제 배팅하는 횟수라고 이게 쉽게 얘기하자면요. 예,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한 덩이 한 덩이 예,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좀 쉽겠죠. 플랫뱃을 한 번 배팅하면 원 배럴, 두 번 배팅하면 투 배럴, 세 번 배팅하면 쓰리 배럴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좀 더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아요. 예. 상대의 저항 없이 리버까지 배팅을 연속적으로 했을 때 3배럴 배팅 예, 이라고 합니다. 정말 중요한데요. 주도권을 가지고 리버에서 상대 핸드보다 내 핸드가 더 좋다고 생각이 될 때 밸류를 끌어내기 위해 배팅을 하는 것을 밸류벳이라고 합니다. 밸류벳 정말 중요해요. 진짜 어렵고요. 네. 그렇죠. 진짜 어렵고 밸류벳은 사실 10방 플레이어조차도 밸류벳을 잘 못해서 10방에 계속 계신 분들 많이 계시고 25방 플레이어도 밸류벳을 사실 그렇지 25방 정도 되면 밸류벳을 이제 어느 정도 많이 다 익숙해진 이제 그라인딩을 정상적으로 했다면은 25방 정도 되면 이제 밸류벳을 상당히 어느 정도 익힌 그런 상태일 텐데요. 이 밸류벳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밸류벳은 이제 주도권을 갖고 리버에서 상대 핸드보다 내 핸드가 더 좋다고 생각할 때 배팅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밸류벳은 상대방의 핸들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해야 되고요. 액션과 상대방의 플레이어 성향을 보고 핸들을 예측하는 거죠. 리딩이라고 하죠. 리딩. 이 밸류벳은 어느 정도 리딩에 기반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리딩을 하려면은 정보가 많아야겠죠. 포커에서 정보라고 한다면 온라인 포커에서 정보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 노트가 있겠고요. 노트. 그 사람과 내가 싸웠던 플레이들을 기록했던 것들 혹은 그 플레이어가 다른 사람들과 싸웠을 때 좀 특이한 점이 있어서 적어놨던 그 노트. 그리고 두 번째로는 허드가 있겠죠. 허드. 세 번째로는 온라인 텔이 있습니다. 온라인 텔. 이 사람이 이 테이블에 지금 집중하고 있다고 했었을 때
이 사람이 콜을 하는 속도나 레이스라는 속도 혹은 레이스 금액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 베팅 금액에 대해서 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이제 세 가지 정보를 합해가지고 이제 또 조금 비과학적으로 예, 촉과 그리고 또 자신의 경험 이제 합쳐가지고 상대 핸들을 리딩을 하는 거예요. 상대 핸들을 리딩해가지고 상대가 콜할 정도의 베팅량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베팅 첫 번째로 나보다 안 좋은 핸드가 콜을 하게 하는 것이 좋은 베팅이라고 했잖아요. 이 밸류벳에서 밸류벳은 좋은 베팅을 해야 됩니다. 네, 좋은 베팅. 나보다 안 되는 핸들을 폴드시키는 거. 그건 이제 밸류벳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이 밸류벳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나보다 안 좋은 핸드. 이제 리버까지 다 봤어요. 이제 더 이상의 이제 변수가 안 나왔어요. 상대방이 이제 뭐인지가 이제 알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상대가 타피어 타키커라고 생각되면 상대가 얼마만큼 콜할 수 있을까? 이거는 상대가 뭐일 것 같으니까 이걸 콜할 거야. 이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성향과 상대방 성향이 사실 진짜 중요하죠. 타이탄 플레이어들은 타피어 타키커로 뭐 팟뱃이나 배팅 센 거 콜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거기서 또 거기서 또 이제 이야기가 덧붙여지는 게 상황이 얽혀 있다면 그 사람이 또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탑뱃도 콜할 수도 있어요. 좀 어렵죠? 좀 어려운 이제 리버의 밸류벳은 어려운 요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생각해야 될 것도 많고 계산해야 될 것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리버에서 여러분들이 배팅하실 때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한 번쯤? 예, 여러 번 생각해 더 좋겠죠? 예. 리버에서 내가 이기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은 최소한 한 5초 정도는 생각해 주시고 배팅을 해 주셔서 상대방이 콜하기 이제 겨우 콜하거나 이제 그렇게 이제 쉽게 콜하는 배팅이 아니라 조금 어렵게 콜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금액을 끌어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밸류벳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게 좀 어려우니까 상대방이 어렵게 콜하기보다는 이제 상대방이 콜할 금액을 이제 알아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배우시는 거죠. 그래서 리버의 배팅의 양은 30%에서 100%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내가 리딩이 정말 잘 되고 상황을 더 많이 만들어내고 내가 이미지까지 있다 라고 했으면은 리버의 오버벳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오버벳도 상당히 괜찮은 전략이긴 한데 정말 나중에 그 부분들은 나중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배팅에 대해서 이론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는요 예시를 들어서 배팅의 양과 플레이하는 주의점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글로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